블라디미르 푸틴은 모든 러시아인들에게 장기전에 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인들을 군사 선전으로 세뇌하라고 요구했고 자신에게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대한 전쟁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있다고 밝히며 러시아는 침략자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적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에 앞으로 최소 3년 동안 전면전을 위한 자금을 계속해서 찾으라고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군사 지출은 앞으로 3년간 예산을 준비할 때 최우선 순위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밝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푸틴은 전날 일련의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들에서 하나의 명확한 방향성이 드러났습니다. 전쟁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먼저 자국 러시아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말이죠. 블라디미르 푸틴은 전날 해군 장병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늘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와 국민의 의식 속에 여러분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런 수사적인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인들의 머릿속을 이런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전쟁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전가했습니다. 자신의 해군에게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 유조선 탈취에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해적 행위로 봤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모든 러시아인에 대한 민사 등록 자료에 군사 모집소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국가두마에서는 최근 며칠 사이 두 번째로 이런 말들을 절대 믿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동원령 준비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요.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방송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주요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인용하자면 러시아인들의 의식을 전쟁으로 물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발언은 겉보기에는 애국심이나 단결에 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시 한 발짝 물러나서 이 상황 전체를 조금 바른 시각에서 바라봅시다. 만약 12년간의 전쟁 끝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푸틴이 2014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의 12년 전쟁 끝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국민들의 의식에 전쟁의 중요성을 주입해야만 한다면 그렇다면 국민들의 의식이 전쟁으로 자연스럽게 물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의 국민들이 전쟁이 필요 없다고 말할까봐 무서워합니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선전이 그런 선전이라면 블라디미르 푸틴이 공개적으로 러시아인들의 의식을 전쟁으로 채우자고 호소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숫자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레바다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인의 64%가 정부가 평화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회의 거의 3분의 2가 강화가 아니라 전쟁의 종식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화주의자라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정유공장과 와일드베리시 창고에 대한 공격이 이제 러시아인들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모든 러시아인에게 말이죠.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러시아인들의 머릿속을 전쟁으로 채우라고 촉구합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에 맞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들의 의식을 전쟁으로 채우라고 요구합니다. 즉, 그는 사실상 자국 국민의 피로감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에게 선전을 더욱 강하게 주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허리띠를 더 꽉 졸라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허리띠 졸라매기를 정당화해야 합니다. 군사비 지출은 예산 편성 시 계속해서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앞으로 3년 동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 사실은 월요일에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밝혔습니다. 국가두마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세계적으로 제재 신기록을 세우며 러시아 혐오 기계를 가동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러시아 국민을 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발언 이후에 그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도 나와서 얼마나 단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 국민이 하나 되어 싸우고 죽이고 그리고 그가 말하듯이 승리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사회를 최대한 동요시키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푸틴의 인용문을 전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정치 체제와 권력 기관들은 러시아 연방 헌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주권 원칙에 따라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와 함께 어떤 적대적인 조치에도 단호하게 맞설 수 있는 나라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들이 실제로 전쟁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6년 예산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러시아 연방정부는 처음에 거의 13조 루블을 책정했습니다. 국가방위 항목에 따라 13조 루블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군사 예산은 이미 오늘날 기준으로 계획보다 5조 루블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재무부입니다. 그리고 이미 민간 항목에 대한 예산 삭감을 준비하고 있으며 3조 루블의 추가 부채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은 전쟁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국가 예산의 모든 지출 항목을 최대한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같은 것도 다 가차없이 삭감할 겁니다. 무엇이든요. 어떤 지급금도 삭감할 겁니다. 도로나 다리 같은 걸 건설할 돈이 있으면 도로도 다리도 없을 겁니다. 전쟁만 있을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일의 맥락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부르는 이 전쟁은 이미 소련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기간보다도 2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오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평가에 따르면 2026년 6월까지 러시아군의 손실은 140만 명에 달했으며 이 중 445만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망자는 거의 50만 명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의 중요성을 의식에 심어주라는 요구는 이러한 손실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들립니다. 그래, 이 러시아 병사들이 죽었지만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이반들이 죽었지만 하지만 들어봐요. 여러분은 이 총력전의 중요성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미래에 대한 의미심장한 말실수이기도 합니다. 그는 전쟁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오늘날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단결의식은 어떻게든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전쟁이 끝난다고 말하면서도 그는 곧바로 대화를 전환해 전쟁 이후에도 이런 사회의 동원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인들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거둘까봐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갑자기 얼버무리기 시작했고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돌렸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의 유일한 보장자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키예프가 러시아를 적으로 선언했다고 합니다. 비판적으로 봅니다. 이 발언은 사실에 비추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글쎄요, 저는 모르겠네요. 얼마나 멍청해야 하는지 그냥 정말 모르겠어요. 이걸 믿으려면 얼마나 무식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죠. 2014년. 이야기는 잊어버립시다. 전면전 단계만 생각해 봅시다. 바로 러시아가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군대를 이웃 주권국가의 영토에 투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군인도, 포탄도, 심지어 총알 한 발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자신을 우크라이나 영토 부전의 보장자라고 부르는 것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고 푸틴이 공개적으로 새로운 영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말과 행동이 완전히 모순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다는 논리는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선전수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제가 왜 푸틴이 진짜로 두려워하고 지금 오줌을 지릴 정도로 벌벌 떨고 있다는 말을 하냐면요. 한번 떠올려 봅시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 첫날 대머리 쓰레기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렇게 앉아 있었죠.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의자에 앉아서 내가 직접 특별 군사작전을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선전원들은 모든 러시아 TV에서 우크라이나는 이틀이나 사흘이면 끝나고 곧 키이우를 점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키이우는 곧 함락될 것이고 등등의 말을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5년이 지난 후 블라디미르 푸틴이 죄송합니다. 쫄아서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시작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서방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방어만 했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했을 때도 방어만 했어요. 러시아인 여러분, 우리가 공격한 게 아닙니다. 저를 전쟁의 원인으로 비난하지 마세요. 전쟁은 그들이 시작했고 우리는 방어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멍청이들은 이런 헛소리로 세뇌당한 거예요. 그냥 몇 년이 아니라 최소한 20년 동안 푸틴이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 내내요. 나토가 공격할 거라고 세뇌했지만 결국 먼저 공격한 건 자신들이었죠. 그리고 이 발언은 카자흐스탄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가 공개적으로 푸틴에게 전쟁을 동결하자고 제안하고 이렇게 지적한 직후 거의 곧바로 나왔다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인용하자면 이 갈등의 성격은 카자흐스탄조차도 완전히 분명하지 않습니다. 즉 CSTO의 동맹국들조차도 이 전쟁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에 대해 자신이 궁지에 몰린 걸 어느 정도 아는 듯했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저는 토카예프의 발언 이후 러시아 사회의 일부가 정말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이 전쟁의 논리가 뭐지? 우리를 왜 끌어들인 거지? 우리가 뭘 원했던 거지?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에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방어했을 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러시아 연방군 칠고사령관 동지 영해 근위대 기아 도착에 맞춰 준비됐습니다. 근위대장인 조목 구준입니다. 이 축제를 맞아 공식 만찬에 참석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전통은 전통이니까요. 기올랍니다. 동지 최고사령관님. 러시아군 최고사령관님. 러시아 영광의 동지 최고사령관님,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모든 러시아인들이 러시아 연방 해군의 날을 어떻게 기념했는지입니다. 어떤 마당에서 큰 현수막에 그려진 배와 함께였습니다. 바닷가도 아니고 공예상도 아니고 어떤 순양함 위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알 수 없는 작은 마당에서였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현수막을 일부러 펼쳐놓았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드론이나 누군가의 눈에 대머리 난쟁이가 거기에 온 것이 들키지 않도록 하려고요. 그래서 그 마당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태평양, 북방, 발트해, 흑해 함대와 카스피 플로틸리아의 지휘관들에게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선박을 납포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 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국제해양법의 틀 안에서 행동해야 하지만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해적 행위와 해적들과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푸틴의 이 발언을 설명해주는 맥락입니다. 그 직전 유럽연합은 제재 패키지의 일환으로 회원국들이 그림자 선단의 선박에서 나온 석유를 압류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조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위반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즉 블라디미르 푸틴의 해적 행위와의 싸움 요구는 서방이 유조선을 납포하기 시작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러시아가 석유 제재를 피해 쓰는 유조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사학적 기법은 분명합니다. 푸틴은 제재 이행을 강제하는 행동을 해적 행위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제재 대상인 그림자 선단은 보호해야 할 합법적인 러시아 선박으로 포장됩니다. 그러면서도 푸틴은 스스로 국제해양법의 범위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것은 결국 이 입장의 취약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이 이런 발언을 하기에는 그리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치광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멈출 수 있는 건 아마 죽음뿐일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모든 러시아인에 대한 민사 상태 기록에 통합 국가등록부에 군사 징집 사무소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러시아 연방 국방부와 군 부대 지휘관들은 사실상 이 민사 신분기록 등록부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푸틴이 동원령 선포 시 러시아인을 더 쉽게 찾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동원을 위한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관계 등록기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면 징병사무소는 모든 시민에 대한 완전하고 최신의 정보를 얻게 됩니다. 누가 어디에 살며 나이, 혼인 상태, 자녀 수 등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수색과 동원을 크게 간소화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러시아 권력 내부에 상징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러시아인을 안심시키려는 시도입니다. 푸틴이 동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안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는 단 일주일 만에 두 번째로
이러한 동원 소문을 절대 믿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가두마 국방위원회 위원장 안드레이 카르토폴로프는 새로운 동원 물결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소문이 젤렌스키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으며 그것도 매우 모욕적인 형태로 말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저는 젤렌스키가 이와 관련해서 뭔가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그가 아마도 주말에 약을 너무 많이 한 것과만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 카르토폴로프의 인용문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라고 가져온 것뿐입니다. 러시아 권력에도 얼마나 천박한 인간들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국회의원입니다. 이건 권력입니다. 이건 일종의 엘리트, 나라의 정치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 엘리트가 그들은 정말로 다른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 설령 그를 싫어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재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마약 중독자라거나 약을 너무 많이 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7월 24일에는 국가두마 국방위원회의 또 다른 위원인 안드레이 콜레스니크가 역시 대규모 강제 징집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정말로 아무 계획이 없다면 왜 그렇게 모두에게 이게 단순한 소문일 뿐이라고 설득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치안 당국에게 쇼핑몰을 돌며 인용하자면 급진적 청년들을 찾으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 청년들을 옷차림과 액세서리로 식별할 계획입니다. 인용하자면 비공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집단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전쟁의 중요성이 커지고 동원 기반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것은 같은 과정의 한 요소처럼 보입니다. 즉, 잠재적으로 불만을 가진 사회 일부에 대한 통제, 무엇보다도 청년층에 대한 통제입니다. 이것은 전쟁연구소의 이전 자료와도 일치하는데 크렘린이 동원령 발표를 배경으로 잠재적인 시민 소요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해군의 날에 한 발언들은 하나로 이어지면서도 내부적으로 모순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러시아 사회의 의식에 전쟁의 중요성을 스며들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전쟁을 시작한 것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모습, 승리를 약속하고 석유 유조선의 그림자 함대를 단호하게 보호하라고 촉구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러한 수사 뒤에는 징병사무소의 민사등록 자료 접근 확대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있습니다. 전선으로 죄수들을 보내는 법, 쇼핑몰 등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단속 예고 등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모순은 정부가 국가두마 의원들의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동원령을 부인하면서도 동시에 그 동원령을 실행하기 위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요구는 국민들의 의식에 전쟁의 중요성을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64%의 러시아인들, 이 협상을 원한다는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이는 사회가 이미 전쟁에 지쳤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틴이 전쟁을 더욱 강화하라고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선과 후방 모두에서 전쟁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막대한 돈을 준다고 해도 계약으로 자원을 죽으러 가려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